이제 제 4번에 있는 실시 계획을 보겠습니다. 실시 계획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요 이하 단계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보십니다. 자, 첫 번째 4번에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요 정해진 장소가 딱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결정이 딱 되었어요. 결정이 딱 되었는데 요 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자. 그러면서 면적은 보니까 1000만 제곱미터의 어떤 땅 면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의 총 3만 호의 주택 건설이 필요한데 3만 호 중에서도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 비율이 전체 2만 어떤 세대, 2만 세대. 그 다음에 연립주택 등의 어떤 분포가 5천 세대. 또 단독주택지가 보니까 또 5천 세대에게 배정하자. 이렇게 딱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또 보니까 전체 요 주거지역이죠. 전체 토지에서 30%까지만 차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등은요, 5% 이렇게 배정하자. 그 다음에 공업 기능을 위해서 또 20% 배정하자. 또 녹지 공간, 멋진 공원 조성을 또한 30% 하자. 이게 딱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요, 요 정에 있어서 장소를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이제 요 계획에 맡깁니다. 요 계획에 맞게 정해진 요 구역을 설계합니다. 정해진 구역을요, 여기에 맞게 조성합니다. 설계한다. 이게 맞게 조성합니다. 조성한 편성한 기간 딱 세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실시기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구역을 개발기에 맞게 부합되게 조성한다.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래서 가운데 멋진 호수를 딱 호수를 딱 만들고요. 도로를 이렇게 탁 이렇게 도로를 놓겠다. 멋진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방사선 형태 이렇게 도로도 놓겠다. 딱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쪽 블록은 이제 고층 아파트가 탁탁 나올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여기도 이제 멋진 아파트가 나온다. 그 사이에는요, 여기 공원을 또 멋지게 이렇게 조성을 딱 시켜보자. 그러면 학교, 여기 한 개소, 여기 한 개소, 여기 한 개소, 여기 학교 한 개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다시 빌라 단지입니다. 빌라 해가지고, 이 빌라 주택 단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빌라 단지, 테라스 하우스.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또 높은 고층 타운을 만들겠다. 고층 타운을. 여긴 또 공원 기능을 또 형성시킨다. 공원 기능. 그래서 조성합니다. 할 때 보시면 정해져 있는 요 규모, 주거지역은 3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딱 5%, 또 공업지역 20%. 여기에 맞게 해서요. 요 계획은 개발 계획 정해진데 여기에 부합되게 맞게 요걸 넘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실시기입니다. 첫 번째 작성을 누가 하느냐 합니다. 요 작성은요, 이 사업의 시행자들이 다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성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맞게 한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세운 개발계획, 저기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합니다. 확인해.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작성한 것을 인가받는다. 인가인데 바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바로 지정권자한테 보내어서 인가를 받는다. 맞는지를 본다 이거죠. 보십니다. 그래서 발표 고시를 해주면 착수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과입니다. 또 이게 포함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잘 보시면 건물 모양새가 다 나옵니다. 보시면 상세한 계획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요, 다섯 번째 효과가 좀 중요합니다. 효과 보시면 좀 잘 보시면 이쪽에 연립타운을 위해서 이쪽의 토지 용도는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고층타운을 위해서 이쪽은요, 준주거지역, 이쪽은 보니까 중층타운을 위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군 계획 시설 위치 규모, 학교 위치 규모 다 나옵니다. 잘 보시면 토지의 용도 지역 또 기반 시설 설치가 딱 포함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보시면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내용들이 이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이 여기 포함이 딱 되었답니다. 그러면 요 고시한 순간부터
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해도 이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가 참 중요한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보세요. 그래서 4번의 1번 보시면 시행자들이 시행자들이 바로 작성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꼰자가 아니고 그냥 시행자세요. 시행자 해서 보시고 기억 보시면요. 요 실시 계획 속에는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 보이네요. 자,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언 보시면 작성한 실시 계획은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 말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과를 하시고 고시 보이죠? 실시 계획을 직접 작성하거나 인가하면 지정권자가 발표 고시를 해준다 이 말이 보입니다. 보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2번 딱 보세요.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 고시되어진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이 되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어떻게 해요? 본다, 간주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확인 꼭 하십시오. 해서 보시고 기타 각종 이내가 어디상 다 필요 없으니까 몽땅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제 제 2절 편 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수용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가고 환전 넘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반부에서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요 절차를 보셨습니다. 요 전반부에서 보시면요 시험에 3개에서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고 이제 수용 파트에서 1개, 또 환제에서 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요 각기 여기서 1개, 1개인데 이 환제는 1개 또는 2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조합해서 3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 2절입니다. 수용. 요 수용 파트에서의 절차와 일단 각종 어떤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인데 수용 파트란 말입니다. 이 절차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요 수용 파트는 수용 사업자한테 주는 각종 어떤 시행 특례라는 것이 있으면 잘 뜹니다. 보겠습니다. 했어요. 수용 파트입니다. 일단 수용 파트는 처음부터 딱 방향을 딱 정합니다. 수용은 원래부터가 땅을 강제 수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용권이란 것이 발생한다가 첫 번째 나오는 쟁점 포인트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수용할 때 보시면 전부 다 토지 보상입니다. 수용 보상 해줄 때 보시면 대부분 다 보시면 현금 보상을 해줍니다. 토지 보상은 다 현금입니다. 현금 줍니다. 그런데 어떨 할 때는요, 현금에 가름해서 앞으로 조성되어질 그 토지나 건물주는 토지로 준다. 토지 상환 채권 이것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아주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원래 원칙은요 선분양을 다 합니다. 원래 원칙은 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따 가서 토지 판다가 원칙인데 그러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요때쯤에 미리 선분양을 다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보여주고 그 조감도를 보여주고 다 선처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선분양합니다. 선분양. 요 선처분, 선분양을 미리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선분양했으면 여기에 대응해서 분양 받을 자한테 선금,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러면 조성되어진 토지를 토지 분양, 선분양 할 때 방법이 뭐냐? 토지 분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토지 분양, 토지 공급하는 방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원래 원칙은 전체 구역을 다 조성을 한 다음에 땅을 각기 몫에 맞게 처분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구역 가운데서 일부는 다 조성을 딱 했습니다.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요. 조성하지 않고 산이 있고 논이 있고 물이 있다. 요 상태로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한 자가 들이 우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받으면 이 땅을 우린 요렇게 하겠다라고 알아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토지 형태입니다. 원형지라 부릅니다. 원래 있던 토지 모양새대로 땅을 팔 수도 있다 해서 원형지 공급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5개상이죠. 원형지 공급 방법, 선수금, 토지 상환 채권, 수용권에서 이 5개 파트에서 시험에 하나 꼭 나오고 잘나면 2개 나옵니다. 근데 문장 쉬우니까 틀리시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은 수용. 해서 이 사업이 수용 파트의 사업이면 처음부터 요 수용 파트면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들한테요 수용권을 부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들은요 수용 사업의 시행자이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 있답니다.
단요, 이 수용 파트에서 말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주합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합은 항상요, 전부 환지할 때만 나오니까 주합은 절대 수용 파트에서 얼굴을 내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 수용을 할 수 있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수용권은 다 부여합니다. 그런데 수용권의 행사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권은 다 줍니다. 주지만 수용권을 실제 행사하기 위한 칼을 치기 위한 조건을 줍니다. 조건제. 보시면 공공시행자는요, 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은 그냥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조건은 민간 시행자들한테만 조건을 줍니다. 민간 시행자가 땅을 뺏어간다 해서 자기가 시행자에 대해서 마음대로 뺄지 못해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행사할 때는요, 칼을 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항상 수용, 항상 수용자 수용 민간 수용 나면 똑같아요. 항상 보시면 민간이 수용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해서 오세요랍니다. 뿐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 자한테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랍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이 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수용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수용권 발생했다. 수용권 행사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요, 수용권의 시기 딱 나면요, 이것이 다른 특별법에 있는 공익사업인정으로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다른 특별법에 있는 요 사업인정으로 보는 이 법에서의 절차는 어디냐 합니다. 보통은요, 수용하면 대부분 다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있을 때 많이 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은 거진에 투기가 많습니다. 이걸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일 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줍니다. 그래서 요 도시개발 사업은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용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투기를 막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속에 보시면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박수세단 배웠습니다. 개발계획 포함될 내용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구역이 확정되면 포함할 사항에 대해서 박수세단, 백수세단에서 수용, 박수세단 수용, 사용 대상, 수용 대상 토지나 기타 건물 중에 세부 목록 요것이 고시가 되어진다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부터 이제 수용권 행사 실시로 본다. 그래서 사업 인정 시기가 실시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부터 사업 인정이 되었다 간주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파트는 요겁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민간 시행자 면적 3분의 2 소유, 2분의 1 동의. 그 다음에요, 시기 무엇이냐? 시기 사업인 시기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관로 1번에 수용 사용에서 원칙 모든 사업 시행자 행사할 수 있다 딱 보시고요. 단 동의 보이시죠? 수용권 행사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할 것이고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기입니다. 시기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공익사업법에 따르는데 그 2번 딱 보시면 수용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이때부터 이제 사업 인정으로 본다. 요것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관로 3번 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 나오죠? 해서 요건 지우겠습니다. 딱 지울게요. 자, 우리가 저 수용할 때입니다. 수용할 때 수용 보상금 줄 때 보시면 대부분 다 현금 줍니다. 현금. 주는데요. 자, 어떻게 할 때는요, 갑자기 자, 현금 대신 자, 당신도 그냥 아파트 필요합니까? 아파트. 그래서 이 땅도 이제 또 입니다. 토지뿐 아니고 토지나 건물, 분양 대상 토지나 또 분양 대상 건축물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주겠다 하면 절대로 요걸 받으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현금은요, 가치가 안 오르죠. 근데 땅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땅 준다, 집 준다. 무조건 집이나 땅을 받는 것이 훨씬 이깁니다. 그래서 잘 안 줍니다. 근데 주기도 합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보상 대금으로서 현금 말고
토지나 건물입니다.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십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입니다. 상환채권 발행자입니다. 발행자. 발행자는요. 이 사업의 모든 사업 시행자가 다 발행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입니다. 발행할 때 발행 승인 받습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발행 승인 받습니다. 요 승인 보시면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발행 승인을 받고 발행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근데 땅이나 건물은 준다 할 때 다 좋은 거지만 또 그것을 또 원치 않는 분이 있으니까 그죠? 뭐 당장 내일 내가 죽을 것인데 뭐 땅 받아 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땅 돈 받아가지고 실컷 쓰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말입니다. 원할 때입니다. 희망하는 자한테만 준다. 특징이다. 희망자 원한대. 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그 줄 때 보상대금은 다 주면 안 됩니다. 금액이 커. 몇백억이다. 100억이다. 100억짜리 집이 몇 채입니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보상대금의 일부입니다. 희망자한테 매수나 보상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서 줄 수 있다. 일부입니다.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란 말을 잘 띄우는데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X입니다. 자, 또 요 네 번째입니다. 상한용으로 다 털어버린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 토지, 분양팔 토지겠죠. 분양 대상 토지나 그 건물 가운데에서 2분의 1까지만 상한용도 상한이 가능하다랍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원하는 자한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분양 대상 토지의 2분의 1까지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못 줍니다. 못 줘요. 그래서 보시고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요, 먼저 약속하죠. 약속을 민간 사업자가 약속할 때는 항상 보증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할 때는 항상 보증을 세우게 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 상환채권이니까 발행 이율 등입니다. 발행 이율 등 이자 등이겠죠. 이건 말입니다. 발행자 누굽니까? 사업의 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 이율은요. 그런데 승인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정해요. 못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요 채권입니다. 우리 개발법에 있는 모든 지위는요. 자, 지위 이전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요. 할 때 방식이 무엇이냐니까 항상요. 채권, 사채 등을 발행하죠. 그러면요. 채권 장부, 사채 장부, 채권 장부의 명칭이 뭐냐? 그러니까 채권 원부라 부릅니다. 원부. 채권 원부에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러면 채권이 있어. 요 채권 정권, 채권상 뒷면에 배서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채권 원부에 양수인 성명을 적는 것이 양도 방법인데 채권상에도 기재해놔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정리를 해놓으세요. 제발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준다면 무조건 요거 받는 것이 100% 이익입니다. 100% 이익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상환채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지만 다 보십시오. 지금 잘 뜨는 상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원형지 나요. 원형지입니다. 이제 원형지를 먼저 배우게 돼요. 원형지 나옵니다. 원래 있던 형태의 토지가 바로 원형지입니다. 원래 있던 모양새의 토지입니다. 요 자체로 공급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보시면 조성전 토지입니다. 조성전 토지 공급, 조성전 토지의 공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은 전부 다 통일되어서 원형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성하기 전에 있던 원래 있던 상태의 토지로 땅을 줄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요것도 모든 사업 시행자가 다 요것을 이렇게 해서 요것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요. 요 공급기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자한테 허락받고 승인받고 나서 이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공급 대상자가 또 법에서 제한한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토지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가에서 이런 토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다시 공공기관들 받을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지방공사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저기
이 공모입니다. 이쪽 지역의 공모, 공개 모집한 개발 계획에서 선정된 회사도 이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학교 등 거대한 부지, 학교 시설 부지, 대학교 등이겠죠. 학교로 이용할 자한테 줄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인천 송도나 청라 가시면요, 학교 사업자 땅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알아서 또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학교한테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장으로 쓸자. 공장 저기 어딘가 저기 탕정, 아산 거기 가시면 삼성에서 그 땅 받아서 마음대로 금을 올립니다. 마치 공장 사업자한테도 이 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장 사업자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는 이쪽입니다. 보시면 줄 때에 보시면요, 학교나 공장 사업자한테 줄 때는 경쟁 입찰을 붙인다랍니다. 그래서 경쟁 붙입니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한테 이 땅을 줍니다. 근데 국가, 지방 또 공공지방공사 공모 선정된 자는요 1대1로 수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경쟁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2번 이상 유찰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으로 또 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보실만하신 무엇이냐고 합니다. 또 저입니다. 이 땅을 봤죠. 이 땅은 참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방, 축구지방, 행정입니다.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은 언제든지 이 땅을요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공공가, 지방공사 또요 학교장 기타는요 이 땅에 대해서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전매하지 못한다. 전매 금지를 받습니다. 보시고요. 자, 공급 대상 규모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 면적에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요 가격입니다. 가격은요 이렇게 합니다. 가격은요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먼저입니다. 요쪽 공급한 요 일부 딱 줄은 3분의 1까지인데요.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먼저 결정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요쪽 지역도요, 이 지역과의 연결을 위해서 보시면 땅은 팔지만은 요 속에 각종 가스, 수도망을 넣어줍니다. 마치 요쪽 지역에 넣어준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기반시설 비용이에요. 기반시설 설치할 비용. 요거 두 개 다 합니다. 요걸 두 개 합쳐가지고 결정한다. 협의해서 결정한다. 시험에 다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십니다.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원형지조 공급자 시행자가 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규모 제한 받죠. 전체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해서 이것도 맞는 편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상자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방부터 해가지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이렇게만 딱 지금 현재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그 뒤에 가시면 또 다른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편에 딱 보시면 오른편에 있네요. 공급 계획에 원형지 계획에 이것을 작성해서 승인받는다. 그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갑니다. 4번 가보세요. 매각 제한 보이죠. 매각 제한. 국가나 지방은 전매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요 두 개는요. 근데 그 외에 들은 다 전매하지 못한다. 10년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또 상세한 내용 말입니다. 요 원형지 자체의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또는요 요쪽 지역에 이루어진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중에 빠른 날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라는 말도 보이네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코게 안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5번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5번 가보시면요. 당연히 요 공급 계획대로 안 하면요. 요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니다. 공급 승인의 취소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근데 해지할 때는 먼저 해지할 때는 2번 이상 먼저 경고 촉구를 한 다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지한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가십니다. 큰 3번에 학교 용지에 따른 가격 등이 나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요, 이제 3번 했습니다. 지울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공급하는 요 계획이 나옵니다.
토지의 일반적인 공급하는 요 계획에 따른 사항이 쭉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이 공급계획 보시면 이제 시행자들이 작성합니다. 작성을 딱 한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 혹시나 토지의 공급계획은요 승인 받는다라면 X입니다. 안 받습니다. 공급계획은요 제출만 하면 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요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공급계획, 수용 파트에서의 공급계획은 승인이 아니고 제출만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토지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조성되어진 토지에 분양하는 방법, 토지 공급하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대원식 있습니다. 대원식은요, 이제 우리 수용 파트에서의 사업에서의 토지의 공급 부양 방식은 경쟁 입찰을 붙인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싸움을 붙이죠. 붙여가지고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는데 땅을 팔겠다.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 바로 어디입니까?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특성이 되겠죠. 그런데 좀 때입니다. 어떨 때는요 금액을 딱 정합니다. 정해서 서민을 위해서 너무 오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합니다.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처음부터입니다. 1대1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경쟁 입찰.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시고요. 추첨. 이거 중요하죠. 이걸 외우세요. 이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딱 외우시면요, 수의계약과 기타 아니면 다 이쪽이겠죠. 네 개입니다. 중요합니다. 딱 외워보세요. 두 번째 한번 따볼게요. 국공단공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국민주택 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85 이하짜리 국민주택 규모 건설 용지일 때는요 추첨을 한다. 서민 사는 규모 작은 평수의 아파트 창출을 위해서 금액의 어떤 일정한 좀 금액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공택지 용도일 때 다 추첨을 하겠다랍니다. 그 다음에 단독택지입니다. 단독택지인데 이것이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단독일 때 그렇다랍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가 또 330 이하일 때 그렇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단공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용도, 단독택지 용도, 공장용지는 추첨을 한다. 원칙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요 네 가지는 추첨합니다. 그러면요 수의계약은 많습니다. 일단은 아주 좋은 공익상의 어떤 목적이다. 공익상의 어떤 아주 좋은 목적이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용도이다. 상환 채권 상환 용도이다. 그 다음에 아주 끝에 있는 짜투리 땅들 안 팔린다. 이런 땅들. 자, 또요 보시면 또 아주 좋은 목적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의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물량이 좀 작아. 그런데 많은 분이 달라 합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하다가 안 되면 추첨이다. 물량이 부족하다. 물량이 부족하면요 추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 추첨으로 가면 추첨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입니다. 토지에 공급하는 가격은 어떻게 또 결정하느냐 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을 딱 정해서 감정평가액부터 출발해서 경쟁을 붙이고요. 추첨을 하고 1대1로 수익액 묻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감정가 여러 싸게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그냥 아주 좋은 목적일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3번 딱 볼까요? 3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3번에 있는 이것은 아까 앞서서 봤던 바로 그겁니다. 조성된 토지입니다. 조성된 토지. 조성되기 전 토지일 때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 보시고요. 지금 또 이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감정가 이하로 하시는 경우에 요 좋은 목적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딱 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부터는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요 토지에 공급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해서 거기에 요약서는 없지만 내가 그 말씀했던 내용들 추천 방식 꼭 외워주세요. 국공당공 외워주십시오. 그럼 하나 빠진 게 있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서는 없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기 그겁니다. 보시면요. 저겁니다. 선부장입니다. 선부장. 미리 선부장을 다 한다. 여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선수검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선수검 받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사업할 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할 때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공공은요, 전체 구역입니다. 전체 구역 가운데서 10%입니다. 10%입니다. 10% 이상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선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입니다. 민간은요, 전체 구역 가운데서입니다. 가운데서도 이제 특정 사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가운데서 이쪽 문제 한다면 이쪽 문제. 그럼요, 이쪽입니다. 분양 대상. 요 분양 대상 토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요 분양 대상, 요 해당 토지입니다. 요쪽에 대해서 100%입니다. 100% 대지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요 토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를 전부 다 말소해야 됩니다. 또 요쪽 지역에 대한 사업 착수입니다. 공사 진척, 이것이 10% 이상 진척이 되게 됩니다. 또 민간은 항상 돈을 먼저 받죠. 그럼 보정을 세운다랍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는 공공사업자는 전체 구역에서 10%입니다. 하지만요, 민간은 분양하는 요 대상 토지들별로 전부 다 100% 다 소유할 것이고, 또 타등기 말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진척 10% 이상 필요하고, 보증이 있어야 선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수용 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제 3절 편입니다. 이제 환지 나옵니다. 환지 이게 나오네요. 이제부터 환지에 관한 사항 나겠습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에 관한 사항은 또 한 2문제까지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한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환지할 때는 당연히 앞으로 조성되어진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환지해준다, 땅을 바꾼다, 환지입니다. 바꾸는 게 환지 기간 작성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근데 가장 어려운 사항도 요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고 어려우시면 요 사항은 통과하셔도 됩니다. 한 문제 정도입니다. 통과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항이 좀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환지입니다. 그러면 환지할 때는요, 조성되어진 이후에 그 땅을 바꿔준다. 환지하기 위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환지 기간을 세웁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지 기간 또 누가 그러면 작성을 할 것이냐? 당연히 이것도 보시면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진 자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환지할 때 조합장이 탁 나섭니다. 나서면서 자기 땅은 제일 좋은 곳에, 반대자는 제일 안 좋은 곳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환지에 관한 평가를 위해서 자,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그 환지 계획일 때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이때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에 대해서만 인가받는데 요때 인가는요, 그 해당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시군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인가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요, 사실 모든 계획의 작성 또 기준하면요,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환지 계획의 공정한 어떤 작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이 환지 계획의 기준만치는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또 특징이 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그럼 이런 환지에 포함될 내용이 또 무엇이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일단 환지죠. 환지입니다. 땅을 바꿉니다. 땅을 바꾸는 설계, 환지 설계, 이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땅을 바꾸는 설계,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받을 환지입니다. 우리 필지별, 권리별 받을 새로운 땅, 환지, 위치와 명세입니다. 환지 명세를 여기에 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너무 작으면 강제 제외,
청산당해요. 청산. 그러면 청산당한 자가 있다. 그러면 청산당한 사람의 어떤 토지 명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환지에 포함돼서 받을 땅이 있는 분들, 또 제외당한 분이 있다. 그분의 어떤 땅 위치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환지는요, 항상 뭐 있습니까? 항상 보시면 없는 곳에 이렇게 도로가 생겨. 또 학교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땅 일부를 띄어서요, 보류지, 목적을 위해서 보류해놓은 토지를 또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막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 팔당, 처분할 땅입니다. 그래서 비용 충당해서 팔아서 땅을 판매한 비용과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보류해놓은 땅이나 또 목적을 위해서 처분할 땅, 채비지의 명세도 위치와 명세, 이것도 이게 포함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업은 항상입니다. 항상 보시면 우리 토지 부담입니다. 토지 부담. 과거의 땅 일부를 띄어서 요 비용 충당하면서 그 땅 띄어서 각종 어떤 사업 부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50% 띄어서 줍니다. 그래서 옛날 논밖에 없던 이런 땅들이 멋지 개발되었다. 바뀌었어요. 한 평당에서 10만 원 하던 것이 일로 가면 100만 원, 10배 이상 띄입니다. 다 줄 필요 없어요. 반만 딱 줍니다. 반 띄어서 반 띈 땅 가지고 도로 부지 만들고 학교 부지 만듭니다. 이 말 되겠어요. 토지 부담이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통 땅을 준다. 땅 실제 안 줍니다. 안 줘. 뭐 주겠습니까? 아파트를 줍니다. 줘요. 그래서 자, 원하는 자, 신청하는 자한테요, 입체 환지를 거의 100%다 합니다. 아파트 입주권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할 때는 입체 환지 하는 그 대상 위치와 어떤 명세하고 그다음에 입체 환지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지 어떤 계획 속에는 환지 설계와 환지 명세와 청산 대상 토지 명세와 보류지와 채비지 명세하고요, 입체 환지할 때 환지용 명세와 방법, 또 토지 부담률 등이 포함된다 해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청산 대상 토지지 청산금 명세는 아닙니다. 청산금은 한참 뒤에 가서 요때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청산금은 알 수 없고 청산 대상 제외당한 분들, 너무 지분 작아서 강제 청산 당하신 분의 그 명세란 말이지 청산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시고요. 이때입니다. 그럼 환지 설계하는 요 기준, 여기 바로 우리 환지계 작성 기준이나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어려운 사항이죠. 일단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첫 번째 3절 보시면 1번 딱 나와 있죠. 28조 해가지고 환지 계획에 포함할 사항이다. 이 사업을 전부든 일부든 환지할 때는요, 이 사항들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환지 설계, 또 니언에 필지별 환지 명세, 또 디귿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와 보류지의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할 때는요, 입체 환지용 그 대상 명세와 그 방법 등이 포함된다 되고요. 기타 사항에 보시면 토지 부담률, 오른편에 보이죠? 이것이 여기 딱 포함이 됩니다. 토지 부담률. 여기서 이것도 잘 보십시오. 토지 부담률 거기 보시면 법령에서 보시면요. 법령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요. 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 사항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복잡한 사항이 쫙 보이죠.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것만 딱 보십시오. 토지 부담률의 비율입니다. 이건요, 평균 부담률이 50% 넘지를 못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을 띄어서 사업 못한다. 그럼 포기하지 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초과합니다. 60%입니다. 같이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은 50%인데 50 띄어서 안 되겠다 하면 60% 가능합니다. 60% 뛸 때는 말입니다. 이때는요, 지정권자, 도지사 등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랍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60% 떼서 못한다. 다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겠다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요, 60% 초과해서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자기 딱 한참 띄워줍니다. 요 초과 부담할 때는 말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랍니다. 원칙은 50% 이하,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60% 가능하다. 60을 띄려면요, 지정권자한테 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과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재수의 3분의 2가 동의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빨간색을 다 넘어가세요. 빨간색을 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큰 2번에 가보시면 이제 환지 계획의 인가라는 것이 보입니다. 보시면 누굽니까? 시군구청이 인가를 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설단에서만 인가받는다. 라는 말이 또 밑에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이제 환지에 설계하는 기준 등이 나오고 저희 책은 조금 가볍게 써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환지할 때는요. 일단은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가지고 적응시킨다. 적응환지가 원칙입니다. 적응환지한다. 이건요. 종전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가지고 종전과 비슷하게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기본적인 토지 부담률 띄고 난 나머지에 관한 적용이지 요 전체는 안 돼요. 요 기본 뛸 거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꿔줄 때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지목에 맞춰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너무 큰 땅은 감환지할 수 있다랍니다. 너무 잠깐만 땅을 붙여준다. 정환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신청을 하면 입체환지도 할 수가 있다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있습니다. 보시면 저겁니다. 강제 청산 환지 부지정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환지 제외. 당신들 그냥 돈 받고 나가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환지의 부지정 떼어버린다. 그래서 환지에서 부지정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너무 작은 토지여서 직권 강제 부지정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합니다.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원해요. 동의합니다. 동의. 그 해당 땅 주인이 난 싫습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원한다 이죠. 원한다. 그런데 이때 주십시오.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당할 때는 해당 그 토지의 임차인 보호를 해서 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랍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동의를 통해서 환지에서 제외당할 때는 해당 그 토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제외당할 수 있다. 이게 되는 부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여기 오른편 3번에 관로 1번에 1번, 2번 나와 있죠. 보십시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관로 2번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그 큰 4번 가시면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정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등이 나옵니다. 나오네요. 이것도 다 읽어보십시오. 자, 입체환지 볼까요? 입체환지. 5번의 입체환지입니다.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 입체환지입니다.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 준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할 때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입체환지할 때 신자입니다. 시행자들이 입체환지 대상자한테 미리 사전에다 공고하고요. 통지를 해줍니다. 입체환지 합니다. 이렇게 통지합니다. 그러면요. 요 통지를 한 날부터입니다. 통지. 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시간 줍니다. 뭐냐? 이때 입체환지 신청받는 신청기간의 시간을 딱 줍니다. 또 필요할 때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원한다면 반드시입니다. 요 기간 안에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입니다.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청했지만 했지만 제외당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그분들의 종전에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 가액입니다. 종전에 가진 건물이나 토지 등 가액입니다. 이 가액이 보니까요. 입체환지용으로 배정할 최소 토지 면적입니다. 이건요. 입체환지용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 입체환지용 아파트 단지의 제일 작은 평수 요 가격의 70% 이하인 자는요. 제외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됩니다. 그 내용들이 자, 법령에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외당할 수 있다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갑니다. 이제 6번의 채비지죠. 채비지입니다. 말은 뭡니까? 이것은 요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땅을 팔 땅이다. 보통은요 채비지 달다. 이 채비지를 먹고 이 사업을 각종 어떤 함성에서 대우에서 해줘요. 이걸 딱 달랍니다.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요 큰 이익이죠. 그래서 채비지를 살짝 바꿔서 올리기도 많이 합니다. 일단 다 불법됩니다. 어쨌든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는요 한쪽에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줘야
땅 팔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용 충당을 위해서 팔 땅인데 이 땅은요. 한쪽에 주택 단지가 나오려면 집단 조성을 해놔야 이 땅이 잘 팔린다. 라는 말이 보시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기타 사항에 관한 설명이 좀 많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